거울을 보는 게 두려우신 적 있으신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늘 보니 눈가 주름이 확 깊어진 것 같고 입가는 팔자주름이 더 파진 것 같고 비싼 화장품, 수십만 원짜리 피부과 시술 다 해봤는데도 며칠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경험. 혹시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저도 수많은 분들께 상담을 해드리면서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돈을 얼마나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주름은 계속 늘어나는 걸까요? 나이 때문인가요?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주름에 영향을 주는 건 나이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 습관입니다.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세안 후 보습을 어떻게 하는지, 자외선 차단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피부 상태를 결정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에서 하루 10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피부관리 자연요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피부관리 원리를 바탕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따라 할 수 있는 방법만 골라 소개해드립니다. 복잡한 관리법, 비싼 제품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단 5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건조로 생기는 잔주름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피부의 윤기와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내용은 일상적인 피부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의학적 조언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으며 피부 질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 효과나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피부 건강은 물론이고 관절, 심장, 뇌 건강, 혈당 관리처럼 여러분께 유용한 건강 정보를 매일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자연요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요법은 따뜻한 수건 스팀입니다. 잔주름이 눈에 띄는 이유 중 하나는 피부 속 수분이 빠져나가는 건조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수분 보유 능력이 점차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환경에 있어도 피부가 더 빨리 건조해질 수 있고 잔주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집안이 건조해지고 세안 후 보습이 부족해지면 피부 표면이 메말라서 잔주름이 더욱 눈에 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난방을 하는 겨울철에는 더욱 심해집니다. 따뜻한 수건 스팀은 이 건조 문제를 편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뜨거운 수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너무 뜨거운 수건을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고 민감한 피부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눈가나 입가에 올렸을 때 편안하게 느껴지는 온도, 그러니까 체온보다 약간 따뜻한 정도의 수건이면 충분합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깨끗한 수건을 물에 적셔서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만 돌리거나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꺼내서 적당한 온도로 식힙니다. 그 다음 얼굴 전체에 1분에서 2분 정도 올려두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눈을 감고 편안하게 호흡하시면서 쉬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첫째, 피부의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온도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서 산소와 영양분이 피부세포로 더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긴장된 안면 근육을 이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표정을 짓고 말을 하고 씹고 하면서 안면 근육을 계속 사용합니다. 이 근육들이 긴장하면 주름이 더 깊어 보일 수 있는데 따뜻한 수건이 이 긴장을 푸는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모공이 부드럽게 열리면서 보습제가 더 잘 흡수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장벽의 기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만 바르는 것보다 이렇게 흡수를 도와주는 과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저녁 세안 후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루 동안 쌓인 피로도 풀고 보습제를 바르기 전에 피부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매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딱 3번, 단 2분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정해두시면 잊지 않고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2주 정도 꾸준히 하신 분들은 피부가 이전보다 부드러워진 느낌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느끼는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연요법은 꿀과 보습크림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꿀만 얼굴에 바르면 주름이 펴진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꿀을 얼굴에 단독으로 바르는 것은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특히 피부 장벽 기능이 약해진 경우 순수한 꿀을 그대로 바르면 오히려 자극을 받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꿀은 쓸모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꿀에는 천연 보습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막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항염 특성도 있어서 피부 편안함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만 사용하면 보습 관리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안전하고 편안할까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소에 자주 쓰시는 보습크림을 손바닥에 적당량 덜어냅니다. 그 다음 꿀을 정말 소량 쌀알 한 톨 크기 정도만 섞어서 잘 섞습니다. 이렇게 섞은 보습크림을 눈가와 입가 같은 건조한 부위에 부드럽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피부에 과한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수분 보유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건조로 인한 잔주름 관리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난방을 많이 하는 계절에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시면 좋습니다. 난방을 하면 실내 습도가 3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피부는 급격하게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꿀을 섞은 보습크림을 사용하면 수분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꿀은 아주 소량만 사용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끈적거리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조금만 넣고 며칠 써보신 후에 괜찮으면 양을 조금씩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감성 피부라면 일주일에 2번 정도로 천천히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테스트를 해보시고 24시간 동안 아무 반응이 없으면 얼굴에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천연 재료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본인의 피부 상태를 관찰하면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용 중에 따가움, 가려움, 발진 등의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씻어내신 후 필요시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연요법은 3분 저자극 마사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름이 늘어나면 이것을 어떻게든 펴야 한다는 생각에 더 강하게 문지르고 피부를 당기면서 마사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게 해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피부를 위로 당겨 올려야 처지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힘을 주어서 마사지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피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습관입니다. 강한 자극은 오히려 피부를 늘어지게 할 수 있고 탄력 섬유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색소 침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피부 탄력이 약해진 경우 강하게 문지르면 피부가 늘어나서 오히려 주름이 더 눈에 띌 수 있습니다. 그럼 마사지를 아예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부드러운 마사지는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에 적합한 방법은 약한 압력과 짧은 시간입니다. 따뜻한 손으로 눈가, 팔자주름, 목주름을 부드럽게 돌리듯이 움직여주면 충분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을 깨끗하게 씻고 손바닥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 보습크림이나 오일을 조금 바른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눈가 마사지입니다.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눈 주위를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움직입니다. 눈 밑에서 시작해서 관자놀이 방향으로, 그 다음 눈썹 위를 지나서 다시 눈 밑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천천히 합니다. 양쪽 눈을 5번씩 반복합니다. 두 번째, 입가주름 마사지입니다.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입 양옆, 팔자주름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쓸어 올립니다. 입꼬리에서 시작해서 코 옆까지 천천히 올라갑니다. 이때 피부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살짝 쓸어주는 느낌으로 합니다. 양쪽을 10번씩 반복합니다. 세 번째, 목 마사지입니다. 목은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서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쓸어 올립니다. 턱 밑에서 시작해서 목 전체를 감싸듯이 올라갑니다. 목주름은 대부분 가로로 생기기 때문에 세로 방향으로 마사지해주면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0번 정도 반복합니다. 이렇게 전체를 다 해도 딱 3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마사지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첫째, 근육의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말하고 웃고 찡그리고 하면서 안면 근육을 사용합니다. 이 근육들이 긴장하면 표정주름이 더 눈에 띄는데 마사지가 이 긴장을 푸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안면 혈액순환 촉진에 도움이 됩니다. 부드러운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피부세포의 산소와 영양분이 더 잘 전달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셋째, 림프순환을 도와서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하루 3분이라도 꾸준히 하신다면 한 달 후에는 피부가 좀 더 편안해진 느낌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느끼는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게 할 필요 없습니다. 부드럽게, 꾸준하게가 핵심입니다. 저녁에 보습제를 바른 후에 TV를 보시면서 가볍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피부에 상처나 염증이 있거나 피부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마사지를 하지 마시고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연요법은 천연 오일을 활용한 보습법입니다. 아보카도 오일, 올리브 오일, 아몬드 오일 같은 식물성 오일은 피부 장벽 강화와 수분 증발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오일들에는 비타민 E,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피부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오일도 단독으로 많이 바르면 오히려 피부가 답답해지고 모공이 막혀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피지 분비가 적어 건조한 피부라 하더라도 오일을 너무 많이 바르면 피부가 오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표면에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끈적끈적하고 불편합니다. 그럼 피부에 적합한 사용법은 무엇일까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평소처럼 세안을 합니다. 그 다음 토너나 스킨으로 피부를 정돈합니다. 그 다음 보습제나 크림을 충분히 바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단계입니다. 이제 오일을 사용할 차례입니다. 손바닥에 오일을 한 방울, 정말 한 방울만 떨어뜨립니다. 양손바닥을 마주 비벼서 오일을 골고루 펴 바릅니다. 그 다음 얼굴에 손바닥을 가볍게 눌러주듯이 밀착시킵니다.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눌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강한 광택이 생기지 않으면서도 피부의 수분을 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 피부가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일이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해서 크림의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부위에 사용하면 좋을까요? 첫째, 입가와 팔자주름 부위입니다. 이 부위는 표정을 지을 때마다 움직이기 때문에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둘째, 목주름 부위입니다. 목은 얼굴만큼 관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목도 주의 깊게 관리하면 좋습니다. 셋째, 눈가입니다. 다만 눈가는 피부가 아주 얇기 때문에 더 소량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오일을 선택해야 할까요? 초보자분들께는 올리브 오일을 추천드립니다. 집에 있는 식용 올리브 오일도 사용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매일 하실 필요는 없고 피부가 특히 건조하다고 느껴지는 날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꾸준히 사용하시면 피부가 거칠게 느껴지는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에 따라 느끼는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오일 한 방울의 작은 습관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일 사용 후 피부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필요시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자연요법은 자외선 차단과 수분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서 자연요법을 찾을 때 바르는 방법만 떠올립니다. 수건, 스팀, 마사지, 오일 이런 것들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피부 노화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자외선과 수분 부족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크림을 바르고 마사지를 열심히 해도 자외선 차단을 하지 않고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먼저 수분 섭취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수분 저장 능력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조금만 적게 마셔도 피부가 빠르게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둔해져서 목이 마르다는 느낌이 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셔야 한다는 생각을 잘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부 세포는 수분이 부족하면 건조해지고 탄력이 약해질 수 있으며 주름이 더 눈에 띌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하루에 5잔에서 6잔 정도의 물을 여러 번 나눠서 드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 번 나눠서라는 부분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몸이 수분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면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되어 버리지만 조금씩 자주 마시면 몸이 수분을 더 잘 흡수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오전 중에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오후에 한 잔, 저녁 먹고 한 잔,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물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보리차나 결명자차 같은 무카페인 차도 좋습니다. 다만 커피나 녹차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수분 배출을 촉진할 수 있으니 물 대신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를 시작하면 2주 정도 후부터 피부가 좀 더 촉촉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느끼는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자외선 차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집에만 있는데 자외선 차단을 꼭 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네, 가능하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흐린 날에도 겨울철에도 심지어 집 안에서도 자외선은 존재합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에도 자외선이 있습니다. 특히 UVA라고 하는 자외선은 구름도 뚫고 유리창도 통과합니다. 이 UVA가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피부 탄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매일매일 조금씩 진행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SPF 30 이상, PA3+ 이상인 제품이면 적절합니다. 너무 높은 지수의 제품은 피부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적정 수준의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피부라면 가능하면 무향, 저자극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외선 차단제는 언제 발라야 할까요? 외출하기 30분 전에 바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집에 계실 때는 아침 세안 후에 바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창가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신다면 발라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외선 차단은 주름 예방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바르시는 자외선 차단제는 장기적으로 여러분 피부 건강을 지켜주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참, 꼭 목에도 발라주세요. 자외선 차단제를 목에 바르시면 확실히 목주름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한 5가지 자연요법은 비싸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얼굴의 당김, 건조함, 잔주름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따뜻한 수건 스팀으로 피부 흡수력을 높이고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꿀과 보습크림을 소량 혼합해서 수분 보유 관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3분 저자극 마사지로 근육을 이완하고 편안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천연 오일을 소량 도포해서 수분 증발 방지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자외선 차단과 충분한 수분 섭취로 피부 건강의 기본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오늘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지만 꾸준한 습관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피부는 여러분의 작은 습관에 반응하는 기관입니다. 한 달 후 거울을 보시면서 피부가 좀 나아진 것 같다고 느끼시는 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다만 개인에 따라 효과나 느낌은 다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피부 관리, 질병 예방, 건강 기능, 영양 관리까지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